동해안 지역 산불이 닷새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새 불이 민가로 번지지 않도록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지만 줍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산불 관련 소식,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해안 지역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산림청의 브리핑을 보니까 강릉 동해 산불은 오전 중에 진화가 마무리될 예정이고 울진 쪽으로 이 총력을 쏟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는 크게 3개 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강릉 동해, 그리고 이제 영월, 그리고 울진 3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강릉 동해 같은 경우는 현재 진화율이 95%고 영월은 70%로 강릉 동해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바람이 굉장히 잠잠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줍을 진화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문제는 울진 3척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진화율이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오후가 됐었을 때는 지금은 잠잠한 서풍이 불고 있는데 오후에는 좀 더 풍속이 강해지면서 이제 동풍이 불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풍과 동풍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라고 하는 것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서풍은 해안 쪽으로 부는 바람이다 보니까 이걸 고립해가면서 산불을 진압을 할 수가 있고 동풍은 민가라든지 사람들이 밀집된 쪽으로 이제 산불이 부는 쪽이고 보다 이제 산림이 울창한 쪽으로 부는 쪽이다 보니까 산불이 확산되는 새가 굉장히 세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산불을 진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울진 삼척 같은 경우가 좀 더 산림이 울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 진화가 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산림당국은 어제 진화 성과가 예상보다 낮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주불이 잡힐 수 있을까요? 네, 뭐 오늘 잡았으면 좋겠죠. 근데 아까 좀 전에 현장에서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강릉 동해 같은 경우는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크게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울진 삼척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바람이 잠잠한 서풍이 불다가 오후에 이제 풍속이 강해지면서 동풍으로 이제 바람이 방향도 바뀌고 풍속도 강해지다 보니까 쉽지 않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강릉 동해 쪽에 산불이 주불이 잡히면 그쪽에 투입된 헬기를 좀 더 울진 삼척 쪽으로 투입을 해서 공세적으로 산불을 진압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서는 불머리 화선이 너무 강하다 네.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불머리 화선이 무엇입니까? 뭐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게 주불, 화두, 뭐 화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주불과 화두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주불이라고 하는 것은 산불 진압 전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화두라고 하는 것은 화재 산불 확산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주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어해야 될 시설, 예를 들어 가지고 원전이라든지 금강송이라든지 이런 타켓을 위협하는데 가장 큰 불을 우리가 주불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화두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산불이 확산되는데 앞에서 끄는 불, 주로 바람의 앞머리에 있는 큰 불을 우리가 화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불 진압 전술적 측면에서의 주불이냐, 산불 확산적 측면에서의 화두, 화선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번 초기 신고 후에 헬기 도착까지 50분이 골든타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50분보다 조금 더 걸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초기 판단이 좀 더 빨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네, 분명히 헬기를 신속하게 출동시키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자동차와 같이 신고를 받자마자 바로 시동을 걸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 신고를 받고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15분, 그러고 2분 후에 헬기 출동 명령이 떨어졌고 그 뒤 뭐 20분 후에 헬기가 이제 떴고 그다음에 15분 후에 현장에 헬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헬기가 출동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엔진을 에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를 또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데 조금 시간을 지연시킨 측면이 있고 그리고 헬기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와 같이 항상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공안전법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의 제약은 받고는 있지만 좀 더 이렇게 봄철과 같이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예측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준비를 했었으면 몇 분이라도 단축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입할 야간 진화 헬기도 단 한 대뿐이라고요? 네. 이게 이제 주로 헬기는 주간에 산불 진화에 투여됩니다. 야간에 이제 산불 진화에 투입이 되는 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계 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항공 기장이 눈으로 봐가면서 시계 비행을 고도 150m 정도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특히 울진 삼척이라든지 강릉 동해 같은 경우는 시계 비행에 어려운 곳이 굉장히 많은 게 송전탑이라든지 송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야간에 이제 그 산불 진화에 헬기를 투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 진화에 장비를 갖춘 헬기를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산불에서 야간 진화 헬기라고 하더라도 야간 진화, 산불 진화에서 안전하게 안전을 확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동해안 산불에 저희가 뉴스에서 계속해서 인력 3천여 명이 투입됐다 이런 소식을 보도해드리는데 사실 한 분 한 분 이 소방관분들 그리고 진화 인력 3천여 명이거든요. 이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불 진화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헬기를 이용한 공중 진화하고 인력을 이용한 지상 진화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주간 같은 경우는 공중 진화와 지상 진화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야간 같은 경우는 공중 진화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산불 진화대라든지 소방관들에 의한 지상 진화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간 같은 경우에서도 이들이 헬기로 진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형적인 특성상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상 헬기로 산불을 진화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우리 이제 산불 진화대든지 소방관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그 산불을 진화를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앵커님도 도깨비불이라든지 비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현장에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으면 머리 위쪽으로 산불 불덩어리가 수백 미터, 수킬로를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갇히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연기 이런 것들에 또 한 고립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의 뭐 자신들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그 희생적으로 지금 산불을 진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 울진 삼척 대형 산불에 비상근무하던 소방관 한 분이 숨졌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네. 안전한 진화 작업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분들. 오늘 오전에 강릉시와 동해시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가 됐거든요. 이렇게 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이재민 분들이 좀 더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게 되면은 재정, 행정, 세제적인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납부를 유예를 해준다든지 공공요금을 감면을 해준다든지 무엇보다도 재난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이 된다든지 그리고 뭐 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구를 하는데 약 50% 정도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보다 빨리 생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산불이 매년 반복되고 네. 있지만 실제 이 자연 발화의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우리나라 봄철 특히 이제 뭐 전체적인 산불의 원인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인간의 부주의라든지 뭐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담뱃불이라든지 이런 실화의 화재가 대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사람들이 바깥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날씨가 풀리는 봄철 3월, 4월 달에 산불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등산객이라든지 행락객들에 의한 이런 부주의 그리고 우리가 봄철에 이제 농사를 준비하면서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이제 태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병충해를 예방한다라고 하면서 태우다가 보면 그게 이제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것이 병충해를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할 때도 혹시라도 내가 버린 담뱃불이나 내가 버린 불씨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좀 더 가져서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봄철에는 강원도로 갔을 때는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산불의 경우에도 여의도 전체 면적의 약 58배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 산림을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 그리고 비용이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산불로 나무가 타는 데는 단지 며칠, 몇 시간 만에 다 타버립니다. 하지만 이거를 원상태로 복귀를 하는 데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나무만 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생물, 여러 가지 미생물,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잠시만요. 이 보건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산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강원도 동해안에서 발생한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일단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예. 아무리 장비라든지 인력을 동원하더라도 초기에 진압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을 내지 않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따라서 내가 강원도를 간다, 산에 등산을 간다라고 했을 때 불씨 사용 자체를 아예 금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혹시라도 실화가 됐었을 때 처벌 기준을 좀 더 강화를 함으로써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좀 더 경각심을 높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오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